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만든 문건, 지금까지 한 건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또 한 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Q&A 형식, 질문, 답변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결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구하기에 국방부도 동원돼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유도했다. 이런 내용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7월 달에 한 번 문건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9월 달에 또 한 번 만들었는데, 지금은 9월 달에 나온 27쪽짜리 대응 문건입니다.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 그 대응 문건에 Q&A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물론 뭐 맞는 내용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거짓말 또는 거짓말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휴가를 연장한 것, 그게 이제 2017년 6월 25일 당직 사병이 추미애 장관 아들하고 직접 전화를 했다 뭐 하는데, 그때 추미애 장관 아들이 복귀하겠다라고 얘기하고서 한 30분쯤 뒤에 낯선 상급부대 대위가 와서 그건 미복귀로 처리하지 말고 그냥 휴가를 연장한 것으로 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현병장이, 당시 당직사병인 현병장이 증언을 한 바 있는데, 그때 그 낯선 대위의 신원은 확인이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거는 수사로서 확인 중인 사건이라 우리가 확인하기가 제한된다,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그럼 실제는 어떠냐? 실제 다른 문건에 보면 그 대위가 바로 6월 21일 병가를 연장하기 직전 또는 6월 14일 그 김대위라는 사람이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랬죠. 그 김대위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김대위는 기억 못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위를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여기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제한된다, 거짓말을 하라, 이렇게 대응 문건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19년 6월 14일에도 보좌관이 또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는지를 김대위한테 문의를 합니다. 이때는 실제 팩트는 뭐냐면 관련 서류가 없이는 병가 연장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는. 그런데 여기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확인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부 다 수사에 밀었습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은 병가 연장에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아니 그대로 공개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에서 모른 척 해라, 결국 이런 거짓 진술을 유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응 문건에 보면 또 지원반장이라는 사람, 상사죠, 상사. 근데 이 사람이 꽤 강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구두로 뭐 승인했다, 내지는 이 사람이 야 병가 또 2차 연장 안 된다, 그래서 병장들을 모아놓고 2차 연장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병장들한테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가 그동안에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공개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그때 암 진단을 받아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 조사 결과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암 진단을 받은 건 맞는데 그 암 진단을 받고서도 일정 기간 근무를 하고 난 뒤에 군대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반 상사, 이 사람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불허, 이거와 관련해서 매우 구체적인 증언을, 나도 직접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지금까지 암에 걸려서 근무를 안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상황을 호도했던 것들이 이 문건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A상사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A상사가 검찰에 출두해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여기에 인사 담당 부사관을 동행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이게 뭐 인사 담당 부사관이 무슨 변호인이라도 됩니까? 왜 동행을 시켰을까? 바로 이 A상사가 강직한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말할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두고 감시조를 붙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상사가 검찰에 가서 사실대로 답변하면 되는 것인데 왜 거기에 인사 담당 부사관을 동행시켰을까? 그 동행시켰다는 사실도 바로 이 문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려는 군인, 그 당시에 뭐 이제 군인이었고 지금 뭐 전역을 했던 뭐 아니든 간에 그 사람, 특히 이 사람은 이제 현역이니까 현역에 대해서 부사관을 동행시킨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 부적절성, 이것도 결국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국방부의 작전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이제 추정되는 대목이 이 문건에 나타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문건에 보면 또 2018년에 전역한 사람, 추미애 장관 아들이 2018년에 전역을 했죠. 전역한 사람의 평균 휴가 기간이 육군은 54일, 카투사는 35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 아들은 5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굉장히 휴가를 많이 갔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숨기고 병가를 제외할 시에는 그 2018년 카투사 그 병사들과 비교했을 때 추미애 장관 아들은 적정한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라, 이렇게 그 문건에 적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또한 매우 부적절한 추미애 장관 아들 구하기다, 그런 것들이 이 문건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건에 보면 카투사에서 그 동계올림픽 통역병을 선발하는데 거기에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돼 있죠. 장관 정책보좌관은 당에서 그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청탁을 직접 받은 것으로 돼 있고, 이 사람이 군의 카투사에 여러 군데에 민원을 넣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철원 당시 지원단장 대령, 이 사람에 의해서 그 확인이 됐는데, 이것을 그래서 이 이철원 대령이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원 청탁이 들어오니까 도저히 원래는 이제 토익 점수나 이런 거 하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추천 방식으로 바꿨고, 그 추천 방식으로 바꾼 뒤에 추미애 장관 아들은 추첨을 통해서 그 통역병에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국방부가 이 대응 문건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1안, 2안 이렇게 만들었는데 추천 방식으로 변경했다는 게 2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변경했다? 민원이 많아서, 청탁이 많아서 변경했다, 이런 부분은 쏙 빠졌고요. 핵심을 빼놓고서 그냥 선발 방식을 변경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 왜곡이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냐? 첫 번째, 바로 시나리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을 무마, 은폐하기 위한 정부 여권 차원의 시나리오가 있었고 국방부가 그 중에 한 몫을 담당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한 몫은 국방부, 그래서 국방부의 역할이 이렇게 여기에 쭉 드러나 있고요. 또 한 몫은 검찰이라고 봅니다. 검찰은 바로 추미애 장관 본인이 짜놓은 대검 형사부장, 서울 동부지검장, 이 수사 라인, 이게 다 추미애 사단으로 짜여 있죠. 그 수사 라인에 의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추미애 장관 구하기, 추미애 장관한테 면죄부를 주고 보좌관의 청탁 내지는 군대 지휘관의 구두 승인, 이렇게 돼서 합법적으로 다 해결됐다. 그렇게 된다면 보좌관의 청탁 부분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요렇게 짜놓은 시나리오에 국방부가 한 몫을 담당했다, 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권의 시나리오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결국 이 시나리오를 완성시키기 위한 그 어떤 보여주기식 수사, 그래서 뒤늦게 압수수색도 하고 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 며칠 뒤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며칠 뒤에 수사 결과 발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파다하게 법조 출입 기자들한테 전파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그 이후에 뭐 21일 날 또는 19일 날 뭐 이리저리 압수수색한 거는 결국은 국민들한테 이 수사를 우리가 철저히 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수사 결과 발표, 그것도 또
원래는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렇게 돼서 마치 최종적인 수사 결과 발표가 있는 것처럼 검찰은 늘 얘기하는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게 그냥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중간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최종은 기소 단계. 왜냐면 일단 뭐 구속하든 불구속하든 저런 식으로 수사 결과 발표하면 그 다음에는요 별로 수사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그런 이름으로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그게 최종 결과 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치 뭘 추가로 할 것처럼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로 결국은 국방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땅에 떨어진 국방부의 신뢰라는 것은 결국은 여권 전체의 어떤 시나리오의 한 몫을 담당하도록 한 여권의 책임도 있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런 부분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대정부질면을 가서 막 헤맨 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이 역할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렇다면 여권 국방부는 앞으로 이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국방부가 본연의 임무와 관련해서 뭐 신뢰가 떨어졌다 그러면 오히려 회복하기가 쉬울 텐데 여권의 그 어느 하나의 장치처럼 전락한 부분에 관해서 정말 그렇게 해서 망가진 국방부의 신뢰 그거는요 이 더군다나 지금 장병들 자체가 가투사를 전역했던 아니면 일반 그 뭐 육군이나 해군이나 뭐 이런 데를 전역했던 이런 장병들로부터도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이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장병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주변에 그런 최근에 전역한 장병들이 있으면 한번 이런 휴가나 이런 관행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죠. 어떤 답변을 하는지요. 어이가 없다. 이런 답변 외에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이 국방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 그거는 사실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왜 이러한 문건을 2개씩이나 만들어서 Q&A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거짓 내용을 잔뜩 담았느냐 내지는 상황을 호도할 수 있는 내용을 잔뜩 담았느냐 하는 부분 이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냐 여권 전체의 큰 시나리오의 그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된다 오히려 그래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해야 되는데 뭐 조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권에서 시킨 일인데 그렇다면 언론이라도 열심히 현장 취재를 통해서 이 처음부터 여권이 그리고 있던 시나리오 이게 누구의 기획인지를 밝혀내는 일이 좀 앞당겨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